군산항 방치 폐기물의 원주인이 제주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자체 간 눈치 싸움 속에 당장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폐기물 수천 톤이 매립된 남원 혼불마을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완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실 옥정호의 수면 개발 용역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 시간을 낮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지만 임금 감소와 작업 시간 연장으로 당사자들은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군산항의 방치 폐기물 소식은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의 원래 주인이 제주시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도의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제주시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이 폐기물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방치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항에 쌓인 컨테이너.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반송된 쓰레기가 한가득 담겼습니다. 국제적 망신이라며 사회 문제로까지 번진 이 방치 폐기물의 처리는 결국 평택시의 행정 대집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고를 지원받아 일단 처리하고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려던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은 평택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곳 군산항 물류창고에도 이처럼 쌓여 있는데 정확하게는 9,262톤의 이 폐기물들은 평택시가 계획한 행정 대집행 대상에는 빠졌습니다. 군산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실까요? 저희는 평택한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최근 이 폐기물이 제주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시가 위탁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평택과 군산 등에 방치된 건데 관리감독 부실의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제주시가 져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현행법이 불법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배출자가 일정 부분 지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제주시는 직접 처리할 수는 없고 치우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군산항 있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업체가 이행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 법적으로 벽이 갈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압박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가 처리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던 평택시가 결국 대집행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입니다. 군산시는 제주시가 직접 대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맞죠. 이 행정수사를 밟아가는 동안에 폐기물이 계속 군산에 있잖아요. 폐기물은 그대로 둔 채로 행정 대집행을 않고 계속해서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수천 톤 방치 폐기물 문제는 이제 지자체 간 눈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일반 폐기물 수천 톤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된 남원 혼불마을에서 오늘부터 원상복구가 시작됐습니다. 5월 말까지는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많은 데다 비 소식이 잦아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클레인이 깊이 파면 팔수록 새카만 폐기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변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지난해부터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파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폐기물을 반입한 스님은 절에서 일하는 직원이 잘 모르고 버린 일이라면서도 철저히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부를 따라서 일단은 폐기물이라고 했으니까는 복구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또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원상복구를 완전히 끝내겠다고 남원시에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천 톤에 이를 만큼 양이 워낙 많고 퇴비는 물론 흙과 분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역시 변수입니다. 최근 들어 비가 잦은 데다 이번 주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날씨인데 행위자가 성의 있게 처신만 해주면 날씨를 비켜서 5월 말까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는 마을 주민들과 교대로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볼 계획입니다. 또 며칠 동안 분리 작업을 마치면 이번 주 후반부터 폐기물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임실 옥정호의 수면 개발을 두고 임실군과 정읍시는 수년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중재에 나섰던 전라북도가 실시한 용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잠잠하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여전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 옥정호는 지난 2015년 8월 전체 면적의 70%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풀렸습니다. 그러자 임실군은 수상 레저단지 등 수면 개발을 추진했고 옥정호를 여전히 식수원으로 쓰는 정읍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을 풀려고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해 1월부터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수면 개발 여부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용역 자체를 바라보는 양측의 생각에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정읍시는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수면 개발을 반대한다는 반면 임실군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개발을 늦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일단 정읍시 입장은 수면 이용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없다고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지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벌써 지금 4년째가 돼가 버리는데. 전라북도는 이를 의식한 듯 중앙부처 협의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용역을 일시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정보다 2달을 넘겨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군산과 경남 통영 등이 요구해온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통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다음 달에 끝나는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253석인 국회의원 지역구가 225석으로 감소하면 10석인 전북에서는 한두 석에서 많게는 두세 석까지 줄고 대신 전북 몫의 비례의석이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인구 기준을 단순 대입할 경우 익산과 김제, 부안, 임순남 선거구의 조정이 예상돼 정당별로 내부 진통과 함께 농촌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어두운 시간에 일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부가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 시간을 낮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주혜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새벽,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더미를 수거 차량에 싣습니다. 골목을 돌며 수거한 쓰레기는 청소차가 가져가기 쉽도록 큰 도로 한쪽에 모아둡니다. 사고 위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나요? 예, 그러죠. 눈으로 확실히 볼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거 있는데. 오전 8시, 청소차 옆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분주한 출근길에 혹시나 방해되진 않을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승강장 앞 쓰레기는 버스가 오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쓸어 담아야 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주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사고 위험은 줄었지만 작업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도로의 통행량과 보행자가 새벽보다 많기 때문에 주간 근무에는 야간 근무보다 1시간가량 더 걸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또 좀 천천히 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는 좀 빨리 일을 진행을 못하니까 9시부터 하는 것은 좀 거기도 힘들다고 봐요. 기존에 봤던 야간 수당이 없어져 주간 근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반대. 급여를 그대로 똑같은 수준으로 준다면 주간 근무도 허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 지침에는 주간 근무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와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보완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임금 보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확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시행해 준다면은 저희도 그것을 도입을 하는데 많은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북에서 주간 근무를 100% 시행하는 지자체는 5곳밖에 없는 상황. 미화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첫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앞둔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승환 도의장과 정호윤 인사청문위원장은 광주시 의회의 청문회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후보자가 낸 13건의 답변 자료 외에도 청문위원들이 47건의 자료를 추가 요구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승환 의장은 또 업무 능력과 달리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논의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부 의견을 수용하고 대신 대상 기관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급 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수방경의 순직 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강연희 수방경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뒤 전국 수방공무원의 1인 시위가 이어지자 인사혁신처가 다음 달에 순직 청구에 대한 재심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연희 수방경은 지난해 5월 구급 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졌지만 인사혁신처는 강 수방경의 사망 원인을 취객의 폭행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축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유치전에 나선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늘 2차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장수군이 참여했는데 지자체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파주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 훈련센터를 대신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축구 종합센터, 소형 스타디움과 축구장 12개, 축구과학센터, 숙소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말 축구센터 유치를 희망한 24개 지자체 중 12곳을 고른 데 이어 다시 6곳으로 압축하기 위해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새만금을 후보지로 내세운 군산시는 사통팔달 교통망과 높은 축구 수준을 강조했습니다. 관광과 휴양 레저 시설이 연계되어 있어서 미래의 훈련 장소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만금 개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수군은 예정지가 군유지이고 미세먼지가 적은 청정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분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행정 절차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다른 지자체도 각자의 강점을 소개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김포와 여주, 이천, 용인 등 4곳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강점과 인프라를 강조했습니다. 경주와 상주, 예천은 경북에 200억 원 지원을 바탕으로 각자의 인센티브를, 세종과 천안은 정치권에서 지원하고 있고 국토의 중심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린다. 과한 욕심이죠. 그다음 정부 또한 그런 부분을 너무 묵인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천안에서 유치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희망합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주에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까지는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대가 약학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약대선정평가위원회 1차 심사 결과 12개 신청대학 가운데 전북대와 제주대, 한림대를 약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후보대학을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 실사 등 2차 심사를 진행해 약대 신설 대학과 배정 인원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 근무하게 됐다며 가해자 분리 조치를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다시 장수교육지원청 관할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는 당시 징계를 받은 만큼 분리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북교육청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남원 한국음료 파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LG그룹에게 노사 갈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010년 LG생활건강 자회사에 인수된 한국음료가 노조 설립 1년이 다 되도록 임금과 단체 협약조차 맺지 못하고 168일째 파업과 13일째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LG그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정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들은 한국음료 노조 탄압을 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고 전라북도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주보청기가 난청 해소를 위해 전국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전라북도 협의회에 보청기를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양측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전라북도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과 가족, 그리고 센터 종사자와 가족들이 연간 200대씩 3년 동안 모두 600대의 보청기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군 아산면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행정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이 양식장에서 수거한 포르말린 통 4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며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지역의 50여 개 뱀장어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 약품 사용 금지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진안 영하 1도, 전주 영상 4도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영상 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